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 기술교육팀의 김누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개념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 타입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책임 공유 모델을 이해하고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 인프라 구축 절차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도입 전에 인프라 구축 절차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시스템화 계획 요구사항 정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인프라 설계, 인프라 구축, 운영 단계로 나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인프라 설계와 인프라 구축 부분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프라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아키텍처를 할 거고, 네트워크 토폴로지 설계, 장비 선택 딜리버리, 그리고 OS 미드웨어 선택 딜리버리, 그리고 시스템 운영 설계를 해야 인프라 설계가 완료가 될 텐데요. 그 이후로 설계가 완료가 되면 인프라 구축이 들어갑니다. 네트워크 설치, 서버 설치, OS 셋업, 미드웨어 셋업, 애플리케이션 및 라이브러리 설치, 테스트, 마지막으로 시스템 릴리즈 및 마이그레이션까지 진행이 될 텐데요. 인프라 설계와 같은 단계에는 장비 선택 딜리버리, OS 미드웨어 선택과 딜리버리, 이 부분은 클라우드를 도입하시게 되면 클라우드에서 선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인프라 구축의 경우 네트워크 설치, 서버 설치, OS 셋업, 미드웨어 셋업의 경우 클라우드에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내에 신규 시스템 구축할 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필요한 하드웨어 사양과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내부 구매 프로세스 등을 통해 서버와 스토리지를 구입해서 데이터 센터 내에 하드웨어를 설치할 공간과 네트워크 연결 준비에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핵심 업무를 개발하는 데에도 집중하기 부족한 시간인데, 서버 구매라든지 소프트웨어 설치 등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많은 기회비용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함으로써 신속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무엇일까요? 사용자의 직접적인 활발한 관리 없이 특히 데이터 스토리지와 컴퓨팅 파워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 리소스를 필요시 인터넷만 있으면 바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이 있는데요. 총 4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신속한 인프라 도입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문한 서버가 도착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장비 검토부터 발주까지 전체 구축 소요 시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감안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되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도입이 가능하고, 그만큼 인프라 도입에 들어가는 시간을 절감하고 서비스 제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연한 인프라 관리입니다. 기존에는 인프라를 도입하기에 앞서 서비스 구축에 어느 정도 인프라가 필요할지 미리 예상을 했어야 했습니다. 예상이 맞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예상이 빗나가면 인프라 부족 또는 잉여, 인프라에 대한 과도한 비용 지출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클라우드는 실시간으로 인프라를 자유롭게 증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 부족 또는 과도한 인프라 도입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상치 못한 트래픽 폭주 대응입니다. 과거에는 서비스에 사용자가 몰려 트래픽이 폭주하면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소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반면에 클라우드 서비스는 트래픽이 폭주하면 이에 맞춰 재빨리 인프라를 늘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 중에 자동 증감 기술인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하게 되면 인프라를 확충하지 않아도 알아서 인프라를 늘렸다가 트래픽이 줄어들게 할 수 있어 트래픽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요금제입니다. 클라우드는 서비스를 이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이용료가 딱 알기 쉽게 정해져 있어서 기업은 이에 맞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올지 손쉽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필요한 리소스를 도입할 수 있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것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운영 비용을 낮추고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는 하드웨어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도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네 가지 클라우드 모델에 대해서도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우 인터넷만 있으면 바로 사용 가능하며 초기 자본 지출이 없습니다. 이 클라우드의 경우 신속한 프로비전 및 프로비전 해제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공급하는 업체가 컴퓨팅 리소스를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한 항목에 대해서만 비용 지불을 하면 되는 종량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경우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의 장비를 구축해서 전용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구성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도입한 기업 또는 조직의 선택된 사용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경우 초기에 하드웨어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도입한 조직이 리소스 및 보안을 완전히 제어해야 하며 하드웨어 유지 관리 및 업데이트 또한 담당해 주셔야 됩니다.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 항상 사설 네트워크로 유지 관리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혼합된 컴퓨팅인데요. 온프레미스 인프라,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로 구성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점과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이점을 함께 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대부분 큰 기업의 경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 환경에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되는 핵심 데이터를 놓고 기본적인 데이터나 갑작스러운 트래픽 처리 등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는 멀티 클라우드입니다. 멀티 클라우드의 경우 2개 이상의 외부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비즈니스 요구에 가장 적합한 공급 업체에서 선택 가능하며 여러 제공업체를 비교해서 특정 IT 요구사항에 맞게 최적의 가격을 선택하고 공급 업체 종속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서 로컬화된 구성 요소 장애로 인한 데이터 손실 및 다운타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현재까지 잘 이해하고 있으신지 4개의 조직이 어떤 클라우드 모델을 사용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직부터 볼게요. 첫 번째 조직의 경우 우리 조직은요, 자사 데이터 센터에 민감한 데이터를 보관해야 해서 이를 감안해서 VPN 연결이나 임대 회선 같은 보안 연결을 통해 퍼블릭 클라우드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조직의 경우 어떤 클라우드 모델이 적합할까요? 이러한 조직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을 도입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직은요, 이벤트가 빈번하게 일어나 트래픽에 대한 빠른 프로비저닝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클라우드 모델은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세 번째 조직은 여러 제공업체를 비교하고 예상치 못한 물리장애로 인한 타격을 피하고 싶으며 업체의 종속성 방지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직은 어떤 클라우드 모델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조직은 보안이 강력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철저하게 사설망과 단독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같이 클라우드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클라우드는 인프라 리소스를 제공받는 범위에 따라 IaaS, PaaS, SaaS로도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IaaS, PaaS, SaaS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컴퓨트, 네트워크, 스토리지라는 기초적인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서 NHN 클라우드를 포함한 몇몇 기업들은 고객들이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각각 IaaS, PaaS, SaaS라고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타입은 얼마만큼 사용자가 관리하고 얼마만큼 클라우드에서 제공받는가에 따라 나뉘어지는 것인데요. IaaS는 고객에게 서버, 네트워크, OS, 스토리지를 가상화하여 제공하고 관리합니다. IaaS의 제공업체는 서버, 하드드라이브, 네트워킹, 가상화 및 스토리지를 관리하며 고객은 OS, 미드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와 같은 자원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PaaS는 IaaS와 마찬가지로 모든 물리적 및 가상 핵심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IaaS 상품과 다른 점은 여기에 추가로 미드웨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개발 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및 분석 툴 등을 제공하고 관리합니다. PaaS를 사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개발 중인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관리하는 역할만 담당합니다. 당연히 선택권이 줄었지만 그만큼 CSP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복잡한 서버, 환경 구성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SaaS 상품 같은 경우에는 IaaS 및 PaaS와 동일하게 공급업체가 모든 물리적 및 가상 핵심 인프라, 미드웨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개발 툴 등을 제공하고 호스팅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데이터와 응용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즉, 특정 앱 또는 웹포털을 통해 액세스하는 서비스로 완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SaaS 상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제공받는 범위를 IaaS, PaaS, SaaS로 구분하는 이유는 이런 클라우드 책임 공유 모델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책임 공유 모델은 서비스형으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서 CSP가 책임지는 영역과 고객이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각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중해야 하는 영역이 어느 부분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책임 공유 모델은 보안에 있어서 고객은 물리 인프라에 대한 운영 부담을 경감해주고 고객이 필요한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된 모델입니다.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클라우드의 보안을 책임지며 모든 인프라, 모든 내부 보안은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책임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환경 요소와 하드웨어 모든 소프트웨어 자체 데이터 센터 내 구성되는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서는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은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성되는 네트워크, 보안 그룹, 방화벽, OS,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계정 관리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어떻게 사용하든 무엇을 사용하든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요, 보안은 공동의 책임입니다.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클라우드의 보안을 책임지지만 클라우드 안에 보안은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듯 공동 책임 모델은 클라우드 도입 전에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잘 이해하셨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적합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보안 요건이 높은 데이터를 다루는 시스템. 2번, 특수한 요구사항이 있는 시스템. 3번, 서비스를 빨리 제공하고 싶은 시스템. 4번, 트래픽의 변동이 많은 시스템.
해당 문제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특징을 잘 인지하셨다면 쉽게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당 정답의 경우 2개의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모두 한번 풀어볼까요? 정답은 3번과 4번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 서비스를 빨리 제공하고 싶거나 트래픽의 변동이 많은 시스템에 도입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클라우드에서 보안에 대한 책임 분배를 정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쉽죠? 첫 번째, 사용자 정책. 2번, 책임 공유 모델. 3번, 책임 정책. 4번, SLA 사전 모델. 이 문제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제가 바로 정답을 이야기를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책임 공유 모델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CSP에서 인스턴스 한 대와 웹드라이브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CSP의 두 상품의 책임 영역은 동일하며 고객의 책임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맞는 내용일까요? 해당 타입이 얼마만큼 사용자가 관리하고 얼마만큼 클라우드에서 제공받는가에 따라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타입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어느 정도 들어볼게요.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해당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같이 한번 풀이를 볼게요. 인스턴스와 같은 경우에는 IaaS 상품입니다. IaaS 상품, 웹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SaaS 상품입니다. IaaS 상품과 SaaS 상품은 얼마만큼 사용자가 관리해야 하고 얼마만큼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 영역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정답은 틀리다. 2번입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